오늘 저희가 분석할 캐릭터는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 나온 미란다 프리슬리죠. 네, 그렇죠. 메릴 스트립 네. 배우가 연기해서 굉장히 임팩트가 컸던 캐릭터예요. 느낌이 있지 않아? 아니 저도 있다니까? 오늘 제 헤어를 보면서 있어. 뭔가 조금 더 길었으면 약간 미란다 상인데? 라고. 약간 무서웠을 것 같아. 굉장히 유명한 패션 매거진인 런웨이의 편집장이죠. 그리고 패션계에서 굉장한 거물, 마치 김종호 스님처럼 네.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어떤 본인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 각 잡고 연기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초반부터 굉장히 임팩트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비서 자리에 가방하고 코트를 진짜 심하게 집어던져요. 네, 거기 뭐 사람이 있던 말던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비서랑 얘기를 하다가 그냥 본인 용건이 끝나면은 그대로 말을 끊어버리죠. 예, 뭐라고 변명을 하려고 하면은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무시하면서 말을 자르는 거. 이것도 어떤 나르시시스트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개무시하는 모습이죠. 네. 그러니까 상대방을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게임 속에 이제 NPC라고 하죠. 같은 사람이 아닌 캐릭터를 대하는 것처럼 대해요. 그래서 이 주인공도 왔는데 이름이 에밀리가 아닌데 그냥 계속 에밀리라고 부르잖아요. 맞아요. 상대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고 어디 가서 소개할 때도 뉴 에밀리다. 되게 인상 깊은 장면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미란다가 이렇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도구로 보는 이런 측면.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들도 이렇게 사람을 객관적인 어떤 대상,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한테 쓸모가 있나 없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도구로 대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도구로서만 활용을 하고 자신이 숭배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 나르시시즘의 진단 기준에 나오는 거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사람들 그렇게 괴롭히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공감 능력 결여돼 있고 그 공감 능력의 결여가 진짜 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특히 이제 본인의 부하인 비서들한테는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뇌의 소프트웨어 버전은 우리랑 다르다.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게 이제 이 쌍둥이들 케어하는 부분에서도 또 많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 해리포터 책을 구해오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앤디가 그럼 서점 가서 구해오겠다라고 하니까 진짜 뭔 소리냐는 표정으로 내가 지금 그거를 말한 것 같냐고 출판된 아직 출판 전인 원고를 구해와라. 쌍둥이들이 궁금해한다 이거죠. 근데 그거는 진짜 리얼 불가능한 미션을 준 거잖아요. 리얼 불가능한 미션이지. 그 전에 거는 그래도 어떻게 자기를 갈아 넣으면 가능했어. 근데 이번엔 100% 불가능한 미션을 준 거예요. 맞아요. 이건 뭐냐? 일단은 각 잡고 잘라내려고 했던 거야. 진짜로 자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자르려고 한 이유가 뭐였냐? 그 전의 장면에 자기의 취약한 부분을 들키잖아요. 앤디가 집에 찾아왔다가 그렇죠. 이 미란다가 남편이랑 다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완벽한 모습만 이제 틈없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었고 그걸 열심히 연기해오고 있었는데 약점을 들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를 이제 제거해야 돼. 네.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할 때 스스로를 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사실은 본인의 그 열등감이 아래에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그런 열등감,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뭐 해리포터의 미 출판본을 구해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폭풍우가 막 치는데 갑자기 비행기 편을 알아보라고 한다든지 이런 불가능한 미션을 주고 이제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너는 이렇게 무능한 존재야.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공격들을 하죠. 네. 상대적으로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이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을 길들여서 또 자신의 말로 벗어나지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씩 불가능한 미션을 줘서 나는 뭔가 잘 해내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사인 이 사람의 말을 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어 라는 어떤 느낌을 또 주는 거죠. 약간의 이제 가스라이팅적인 그런 목적들도 들어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분석하는 모든 프로그램에서는 다 미란다가 나르시시스트다만 얘기를 했을 텐데 저는 앤디에게도 나르시시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내연적 자기애라고 하잖아요. 겉으로는 되게 나이스한 사람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나도 되게 대단한 사람이고 그러면 난 당연히 인정받아야 돼. 근데 사실 우리가 패션 업계에 간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하고 가고 런웨이 잡지도 보고 가고 이래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고 갔어. 아무것도 안 보고 갔고 너 봤니? 이러면 안 봤는데요? 안 봤는데요? 되게 당당하게 얘기해. 맞아. 근데 나 정도 스펙이면 뽑아줘야 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그 벨트들 두 개 막 비교하는데 맞아요. 거기서 혼자 푹 웃어요. 맞아. 디스톱 이러잖아요. 네. 난 이딴 거 모른다. 근데 사실은 되게 선민의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경멸하면서 글쟁이로서 네. 저런 천한 것들 이런 식의 일단 선민의식이 좀 깔려 있고 그게 저는 약간 미란다의 호승심을 좀 자극하지 않았나 네. 싶었어요. 이놈 봐라? 우리를 무시하네? 맞아요. 보여줘야겠다. 네. 앤디가 일단 그때 그 힘들어서 찾아갔잖아요. 네. 힘들어서 찾아갔을 때 한 얘기가 그때 미란다가 나를 칭찬해주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잘한 건 그냥 당연하게만 보고 잘못한 거 가지고만 뭐라고 한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앤디 역시도 가장 사실 힘들어한 부분은 다른 것보다도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업무 시간 외에 일을 하고 이런 거는 사실 앤디는 괜찮아. 네, 그런 걸 버틸 힘은 충분히 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게 그만큼 앤디한테 중요한 포인트다. 예.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그것만으로 앤디를 또 나르시시스트로 몰아가는 거는 좀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앤디가 처한 상황이 보통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내가 지금 나를 잃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을 것 같아요. 쉴 새 없이 일들이 몰아치고 계속해서 새로운 이슈가 나오고 언제 미란다가 나한테 뭘 시킬지 모르겠다라고 긴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깊이 있는 생각들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두 분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인정 욕구라는 게 이 앤디라는 친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상황이 만든 부분들이 더 크다. 남자친구의 말을 빌자면 그건 다 핑계다. 너는 계속 나이스한 사람을 연기하지만 결국 행동으로는 주변 사람들을 다 피해주지 않았냐. 게다가 바람도 폈어. 맞아요. 갖고 싶은 건 결국 다 가졌어. 근데 그럼에도 실제로 나이스한 부분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나르시시스트다, 자기성 인격 장애다로 진단을 절대 내리지 않겠지만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숨어 있고 앤디를 악성 나르시시스트로 볼 수는 전혀 없는데 그럼요. 다만 되게 인정 욕구가 중요한 그런 사람으로는 충분히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예전에 처음 봤을 때는 이거를 되게 공격자와의 동일시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미란다가 공격을 하니까 너무 무서운 사람 공격을 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개에 맞추자 라는 그 공격자와의 동일시라는 방어 기제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항상 계속 똑같이만 살 필요는 없잖아요. 자기를 좀 확장시킬 필요도 있는 거고 가는 환경에 맞춰서 그래서 그냥 좋은 시도 아니었을까. 근데 너무 휩쓸려 버려서 문제가 좀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앤디는 중심을 잡으려고 저는 노력을 많이 한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에밀리에게도 굉장한 또 연민을 가지고서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고요. 네, 파리에 가게 된다라는 결정을 그렇죠. 내렸을 때, 네, 그리고 그 미란다가 본인의 어떤 힘든 감정을 털어놨을 때 진심으로 그것들을 좀 걱정하고 위하는 마음을 앤디가 보여주잖아요. 미란다가 개인사, 가정사 같은 걸 털어놨을 때 진심으로 이 사람이 안쓰럽다, 걱정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자기가 이제 다른 데서 들은 정보를 미란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나르시시즘에 대한 온갖 컨텐츠가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고 그래서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과다 진단하는 건 경계해야 돼요. 실제로 이 미란다 같은 사람이 세상에 제일 위험하지만 앤디가 약간 더 한 스푼 나갈 때 그 내연적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들도 진짜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동훈이 말한 것처럼 얘네는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좀 나이스하기 때문에 비난하기도 버리기도 뭐해.
알아차리기도 어렵고 알아차리기도 어렵고 선을 끊기도 뭐해. 그래도 걔가 마음은 쓰잖아 라고 하면서 근데 사실 행동만 보면은 걔가 다 가져가고 있는 거죠. 자기중심적이고 결론적으로는 좀 착취적인 면모들도 보이고 네 반대로 또 진짜 앤디의 친구나 남자친구,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 그런 식으로 또 느낄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네요. I see a great deal of myself in you. 무협지나 웹툰 같은 걸 보면 주인공에게 유혹의 순간이 오거든. 주인공이 되게 힘들어할 때 악마가 이제 나를 받아들여라. 거래를 제안하고 그러면 넌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어. 라는 그게 오거든요. 여기서 미란다가 완전 그 악마지 말 그대로 악마 프라다입니다. 제안을 한 거야. 넌 나랑 똑같아. 넌 나의 완벽한 후계자야. 너도 이제 이 선을 넘어와. 너 사실 이미 넘었잖아. 너 에밀리 밀어뜨리고 여기 넘어왔잖아. 그치. 라고 하는데 거기서 아니야 나는 이 인간계에 남겠어. 나만의 길을 가겠어. 라고 주인공이 멋있게 떠나는 그런 장면이 좀 오버랩이 됐어요. 성장을 포기한 게 아니라 나는 성장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지만 너랑은 약간 결이 다르다. 라는 걸 확실하게 깨달은 거 아닌가. 남을 상처 주면서까지 가는 길은 내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런 상황적인 부분,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앤디가 점점 이 미란다를 이상화합니다. 이게 뭐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버티는 건 이 사람이 대단해서야. 합리화가 좀 필요한 거죠. 예, 사실 합리화가 필요해요. 이러니까 내가 이만큼 버티는 거지. 라는 그런 합리화를 하는 이런 과정들에서 점점 이상화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그 이상화된 미란다의 모습이 깨진 거죠. 네, 이 사람은 그냥 냉혈한이고 그냥 악마였구나. 라는 것들. 그런데 그 이제 영화 또 맨 뒤에는 또 다른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제 앤디가 뉴욕으로 돌아와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퇴사를 하게 된 거죠. 퇴사를 하고 신문사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신문사 편집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레퍼런스 체크하려고 내가 연락을 해봤더니 미란다가 직접 쓴 메모를 보내왔다. 근데 거기에 나에게 가장 큰 실망을 안겨준 비서다. 하지만 이 사람을 채용하지 않으면 당신은 멍청이다. 이렇게 써서 보냈다라고 해요. 네. 저는 꼭 이 장면 넣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일단 1번으로 들었어요. 이 장면 있어서 캐릭터의 입체성을 더 만들어준 건 맞지만 약간 더 복잡해지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나르시시스트의 진단에 굉장히 좀 어긋나는 장면이에요.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라면은 앤디가 그렇게 그 사단을 내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든 이 업계에 발을 못 붙이게 그냥 아주 그냥 해야 되는데 이렇게 쿨하게 널 응원해 라는 식의 느낌으로 미국은 워낙에 그런 취업이 이런 서로의 추천 평판 조회를 통해 가지고 알게 된 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강력한 무기라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1번 일단은 미란다가 자기의 이제 이혼 소식이 언론에 나가면은 자기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받겠냐 하면서 실제로 걱정한 부분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언론계에 지인을 심어둔다. 이것이 도구로 사용하려는데. 네. 그 스마트한 애는 거기 가서도 잘할 거다. 그러니 나중에 클 놈을 미리 내 편으로 심어둔다. 라는 진정한 악마로서의 가능성 1번. 또 2번 가능성은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그래도 마음속에는 또 온정이 있었구나. 근데 이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페르소나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이 폭군으로서의 페르소나에 충실하다 보니까 거기선 이걸 연기하지만 자기 업계를 떠난 사람에게는 또 자기의 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2번 가능성 이렇게 두 개를 생각해 봤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믿고 싶으니까 2번인 것 같은데 근데 현실에서는 1번인 경우들이 좀 있지 않나. 저는 조금 더 나가서 어쨌든 본인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단 속의 의미로 자 이거 받고 그냥 조용히 잠자코 있어. 나는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할 거야. 네. 라는 생각도 뭐 할 수 있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네.
10점 만점에 전 미란다는 한 9점쯤 되지 않나라고 저도요. 생각을 했어요. 네. 동의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기 힘들거든요. 저는 9.9 아닌가? 그렇지. 그럼 앤디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한 2, 3점씩은 있어요. 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2, 3점씩은 있어요. 없으면 그건 이상한 거고요. 앤디는 한 5점이지 않을까. 4, 5점. 저도 한 4점 이 정도로 줄 수 있지 않을까. 초반부 4점에 후반부로 갈수록 한 5, 6점 정도. 선을 넘을 네, 막 말라하는 정도. 네. 안 되겠다. 내가 네. 힘들다. 이러고 4점으로 돌아왔다. 네. 저는 김종호 선생님 방금 누구나 다 2, 3점 정도의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영상을 찾아보다가 유튜브 댓글에서 이런 이제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앤디에게 이입을 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미란다에게 또 공감을 한다 라는 댓글이 있었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더라고요. 네,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도 저런 어떤 대단하고 완벽한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근원적인 나르시시즘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를 살아보니까 그렇게 되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약간은 또 동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에서 이 사회생활을 하려면 얼마나 치열하게 가면을 쓰고 살아야 되는가를 어른이 되면 될수록 느끼게 돼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뭐 미란다처럼 사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내가 원치 않더라도 이렇게 좀 연기하면서 가면 쓰면서 사는 게 또 우리 삶이라는 걸 어른이 돼서 점점 더 느끼니까요. 미란다가 어쨌든 후반부에서 조금이나마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저 사람도 우리처럼 이런 약한 모습을 어떻게든 좀 감추려고 발버둥 치면서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데서 좀 공감을 많이 한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명화다. 여러 생각을 하게 하니까. 네.